표창원이 만난 사람. 흥행과 예술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지 않으면서 시대의 거장으로 꼽히는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올해로 영화 인생 40년을 맞은 배창호 감독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배창호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엄청난 가문의 영광이고 그동안 정말 뵙고 싶었던 존경하는 분인데,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또 젊은 세대 분들은 낯이 설 수도 있어서 감독님 죄송하지만 소개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화를 만든 지 40년 되는 영화 감독 배창호고요. 예, 저 고래사냥이라든지 깊고 푸른 밤, 기쁜 우리 젊은 날 등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네. 요즘 젊은이들은 잘 생소할 수는 있지만 부모님 세대들은 아마 거의 아실 테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 말씀 주셨지만 사실 저희 세대는 가장 힘들 때 80년대 90년대 그 청춘 때요. 감독님 작품 보면서 버텼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이제 감독님과 함께 작업했던 안성기 배우님, 뭐 강수연 배우님, 이미숙 배우님, 이런 분들로 그 대사나 연기 때문에 살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뭐 제가 감사하죠. 간혹 이 길거리에서나 우연히 저 관객분들을 만나면은 너무나 뜻밖에도 그때 영화 대사들 다 기억하시고 음악도 기억하고, 그래서 영화 한 편이 참 오랫동안 남는 귀중한 거구나라는 게 자꾸 깨달아집니다. 네. 돌이켜 보면 40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화 감독 40주년 이렇게 짧게나마 회고를 해보신다면 어떤 느낌 드십니까? 처음에 이제 기자분들이 소감이 어떠냐 많이 여쭤보셨는데, 영화에서 보면은 왜 장면이 지금 장면 다음에 탁 점프 컷을 해서 몇십 년으로 튀거든요. 네네. 그런 기분이었어요. 실감이 안 났는데 진짜 돌이켜 보니까 참 짧지 않은 세월이었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네. 정말 그 작품 하나하나 18편 만드셨고요. 제가 이렇게 규정한 게 아니고요. 세계적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배창호 감독님을 한국의 스티븐 스필버그다라고 이렇게 평했던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그런 평뿐만 아니라 감독님 영화를 이렇게 보면 우리들은 타고난 영화 감독, 그냥 날 때부터 영화 감독이시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독님의 경력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대학은 경영학과를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에 입사를 하셔서 저 멀리 케냐 주재원으로 가셔서 커다란 배도 파신 적이 있고요. 성공적인 대기업 회사원이었는데 왜 어떻게 갑자기 영화 감독이 되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영화를 상당히 좋아해서 뭐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그 당시 이제 50년대, 60년대 전반적으로 사회가 좀 답답하고 경제적으로도 좀 가난했던 시절인데, 유일한 큰 피난처가 이제 극장이었고, 저도 뭐 부모님 따라서 영화 보다가 이제 그다음에 혼자 다니면서 영화라는 세계에 동경을 하면서 막연히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영화 감독인 뭐 하는 직업인지 모르고. 배우가 꿈이셨군요. 그래서 뭐 서부 영화를 보면서 뭐 이렇게 건맨 흉내도 내고 배너 같은 거 보면서 칼싸움 흉내도 내고, 그러다가 이제 중고 시절도 계속 영화를 보고 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연극 활동을 하면서 대학극에서 알아주는 연극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감독의 길로 들어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프랑스 문화원이라는 데서 아주 특출나게 잘생긴 배우들도 아닌데 그리고 일상적인 이야기 가지고 영화를 꾸려나가는 걸 보고 감독이라는 직업에 무엇이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점점 마음을 굳히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뛰어들었습니다. 대기업 사표 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사, 그때 이제 텔렉스로 우체국에서 텔렉스로 본사하고 교신할 때인데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둬야 되겠으니까 계속 있다가는 저 사표 내기가 힘들 것 같았습니다. 배도 팔고 이렇게 성과도 있고 또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인정받으시고 좋은 뭐라 그럴까, 큰 나라의 지점으로 가게 되고 그럴지 몰라서 마음 먹고 사표를 내고 일신상의 사유다 그랬더니, 일신상의 사유가 뭐냐? 근데 영화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갑자기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후임자를 빨리 선임하십시오 하고 들어와서 근데 딱 본사에 들어와 보니까 현대종합상사였는데 예. 그 우리 이사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는데 도대체 왜 그랬냐고 그래서 예. 사실은 영화 감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네. 너무 뜻밖의 얘기에 이제 어안이 벙벙하셔서 그다음부터는 쉽게 사표를 수여했습니다. 충격을 받으셔서. 네. 자, 그러면요. 40년 영화 감독 인생을 돌아보시면 차라리 그때 사표를 내지 않고 버텼으면 지금쯤 대기업의 계열사 사장 정도 하시지 않으실까 후회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마 중간에 언제라도 나왔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너무나 하고 싶었고, 네. 예, 그랬기 때문에 뭐 미련은 없고요. 네. 그러나 영화계에 뛰어들고 나서 네. 조감독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이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네. 또 그 당시 한국 영화의 그 주위 환경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힘들었습니다. 뭐 네. 검열 문제, 기자재 문제, 제작비 문제 그래서 여기서 내 능력을 진짜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내가 진짜 능력이 있는 건가 단지 하고 싶다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한번 해보고 감독을 능력이 검증 못 받으면 미련 없이 떠나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그 대신 축제사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그 분기점 계기가 꼬방동네 사람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게 만든 지 40년이 됐습니다. 그럼요. 그 40년 영화 감독 인생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가장 뿌듯한 혹시 기억 경험이 있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표 선생님도 역시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네. 저 대답 못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요. 예. 제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18작품의 그 스텝 캐스트 제작자가 같은 분도 있고 다른 분들도 있는데 네. 다른 분들이 서운해하세요. 하나를 뽑으면. 나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실제로 그런 반응을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배 감독 왜 그 영화는 안 꼽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을 잃어서 네. 그냥 대답을 피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제가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거꾸로 예. 가장 아픈 손가락. 있습니다. 고래사냥 2편. 그때는 제가 네. 성공에 좀 도취해 있었어요. 고래장 1편에 1편, 예. 성공에. 그리고 또 예. 그중 깊고 푸른 밤이라든지 네. 흥행, 비평 모든 면에 성공을 해서 네. 겸손해져야지 했는데도 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좀 도취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편도 내가 하면 네. 성공한다. 작품도 작품적으로도 성공되고 흥행도 뭐 1편의 성과에 힘줘서 될 것이다 했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네. 이 영화 감독은 결정을 잘해야 되는데 결정이 성급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픈 손가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안 그래도요. 지금 배창호 감독님 나오신다니까 무척 많은 분들께서 문자 또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특히 고래사냥 관련된 내용이 무척 많습니다. 4801님께서요. 감독님 대학 때 저희 과는 고래사냥 영화로 인해 고래사냥 노래를 노래로 삼고 부르고 춤추고 했답니다. 너무 반갑네요. 이런 분들 무척 많으실 거예요. 네. 허선미 님도 고래사냥을 본 세대로서 배우가 아닌 가수 김수철 씨를 캐스팅했던 이유가 궁금해요. 김수철 씨 캐스팅 도대체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네, 처음에는 추천을 받았을 때 가수라는 점 때문에 좀 선뜻 캐스팅이 안 됐어요. 근데 실제로 인물을 만나보자 해서 김수철 씨를 만났는데 어느 다방에서 만났어요. 극장 앞 옆에 단성사 옆에. 근데 딱 들어오는 모습이 일단 그 외견적으로 우리 영화 주인공 좀 소심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만 어떤 의지에 찬 그 인물에 너무나 맞았어요. 그리고 그 감성이라든지 연기력은 작곡하고 또 노래하고 그런 걸로 충분하다. 그래서 금방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웃은 이유가 저희 세대는 아마 감독님 말씀 들으면서 김수철님의 그 모습이 딱 이렇게 연상이 되고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독특한 특유의 커다란 동그란 안경하고 그렇죠? 그것이 오히려 고래사냥 주인공으로 딱이다 이렇게 판단하셨군요. 그리고 김수철 씨가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어떤 거죠? 영화 배우는 전혀 생각 안 할 테니까 영화 연기에 출연을 하겠는데 그 대신 영화 음악을 맡겨달라. 원래 이 김수철 씨의 그 포부는 영화 음악가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뭐 금방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작품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결국 그 작품을 영화 음악가로 데뷔를 해서 서편제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에 출중한 영화 음악가가 됐죠. 그렇죠. 자, 그런데 좀
아픈 이야기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배창호 감독님 네. 하면 앞서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안성기 배우와의 어떤 그 연관성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늘 언제나 꼿꼿하시고 건강하시리라 생각했던 안성기 배우님 최근에 혈액암 때문에 네. 미리 원래 알고 계셨습니까? 몸이 건강치 않다는 것은 한 1년 반인가요? 그 네. 정도의 신문에도 발표됐고 예. 회복 중이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요번에 저도 한 10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네. 근데 잘 외출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동안에 투병 예. 중이라서. 근데 전 특별히 이번에 제 특별전에 개막식과 깊고 푸른 밤 안성기 씨의 출연작의 GV 때문에 왔는데 네. 본인도 이렇게 대중들 앞에 모습도 드러내고 또 네. 제 생사에 안 빠질 수가 없어서 출연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고 네. 또 그 다음 날인가 신문에 인터뷰를 해서 병명을 직접 밝히고 예.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과 격려와 네. 그런 글이 오더라주고 막 우리 안성기 씨도 많은 힘이 됐고 네. 또 우리 안성기 씨가 국민 배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요. 투병하는 과정도 네. 국민 배우답게 많은 비슷한 환우라든지 예. 분들에게 힘이 됐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배창호 감독님뿐만 아니라 뭐 저를 포함한 국민 배우를 좋아하시는 모든 국민들께서 같이 쾌차하시길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말 대세계적인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이정재 씨 역시 배창호 네. 감독님의 영화 젊은 남자에서 네. 처음으로 주연을 맡았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정재란 배우를 발굴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데뷔를 하여튼 잘 제 작품에서 했네요. 요즘에 검색어를 네. 배창호 치면 이정재 배우가 같이 따라 나와서 저도 덩달아 많이 대중들의 주목을 받는 편인데 네. 젊은 남자라는 영화는 94년도에 발표했던 작품인데요. 네. 그 당시 왜 X세대라고 예. 매스컴에서 명명한 새로운 신세대에 대한 그런 주목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 성취 욕구가 강하고 네. 표현력이 더 높아진 예. 그러한 세대를 일컫는 용어였는데 그 세대를 소재로 한 그 영화였어요. 젊은 남자. 네. 그래서 신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많은 분들을 이제 물색을 했는데 네. TV 영화를 통해서 아주 톱스타가 아닌 분들 신인급들. 근데 이정재 배우를 TV에 출연했던 거 CF 보면서 저하고 맞았어요. 이 작품에 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맞아야 되니까요. 네. 실제로 모습을 보는데 아주 서글서글하고 또 약간의 그 반항적인 모습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어떤 그 외모에서 에너지가 넘쳐나고 그래서 이 작품에는 딱이다 네. 라고 해서 작품을 맡겼는데 예. 배역을 너무나 잘 이해를 해서 별로 뭐 연출하는데 힘들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그때부터 이미 이정재 배우는 나중에 대스타가 될 거야. 이거 예측을 하셨습니까? 그렇게까지 뭐 얘기는 안 했지만 네. 대성할 차질이 있다. 예. 대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걸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그렇죠. 차질이 있다는 걸 발견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재 배우 검색하면 배창호 감독님이 뜰 정도 그건 그 사이에는 젊은 남자라는 영화가 분명히 있는데요. 네. 그 사이에 이정재 배우가 많이 이제 두각을 나타낼 때쯤 젊은 남자를 뭐 리마스터링 한다든지 해서 OTT나 이런 곳에 다시 좀 보여줄 법도 한데 왜 안 보여주셨습니까? 사실 그 지나간 영화에 대해서는 조금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영화를 VOD나 OTT로 이렇게 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해 왜 그 이정재 배우가 확 부상이 되고 오징어 게임. 인터넷상에서 이정재 배우의 첫 작품이 왜 잘 볼 수가 없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정재 배우를 생각을 해서도 그렇고 나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한번 다시 개봉하는 걸 이제 생각할 시점이다. 그러면서 이 작품의 테마도 X세대 이야기가 지금 MZ세대, 지금 세대에게도 이 공유되는 게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서 리마스터링을 해가지고 재개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볼 수 있겠군요. 예. 네, 무척 기대가 되고요. 이제 영화 전반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들 세대 그리고 감독님도 아까 말씀 주셨지만 사실 영화관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런 추억 그리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은 영화를 손바닥에서 네.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근의 추세. 발전되어 온 이렇게에 대한 추세에 대해서는 거슬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점은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예. 좋은 점은 간편하게 어디서든 영화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영화의 가 주는 여러 가지 감흥은 네. 예술로서의 감흥은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거든요. 아주 미세한 표정이라든지 소품, 조명, 카메라 워킹 네. 뭐 이런 것들은 역시 극장에서 보아야 섬세하게 다 느끼고 네. 또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어둠 속에서 음. 영상위에서 내리쬐는 한 줄기 빛에 의해서 보는 그때의 감흥이 네. 사실은 훨씬 더 크죠. 예. OTT나 뭐 TV나 모니터로 보는 감흥도 있지만 역시 극장에서 봐야 네. 저희 영화라는 매체에 제대로 음미할 수 있어서 네. 극장에서 보시기를 권유합니다만 저도 뭐 OTT도 많이 보고 그러십니까? 네, 유튜브로도 많이 보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런데요, 과거에 이제 아마 감독님께서 이제 주로 작품 만드실 때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네. 감독의 예술성, 감독의 철학 이것과 대중의 요구 사이에 뭔가 타협 내지는 대결이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영화라는 매체가 탄생하면서부터의 네, 갈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상업성과 예술성의 어떤 극복, 예, 조화 예, 그것이 영화 제작비가 너무 오르면서부터 네, 투자에 부담이 가기 시작하니까 네. 당장에 이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소재, 아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소재라든지 예, 소모 그냥 심심풀이 팝콘 같은 그런 소모적인 영화. 네. 물론 그런 영화도 역할을 하지만 네, 거기에 치우치다 보면 영화 한 편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배울 수도 있고 아하. 자기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거울로서의 역할도 하는데 네, 그런 영화의 역할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아하. 그게 이제 아쉽죠. 네, 근데 투자하는 분한테 그런 것까지 생각하십시오라고 하긴 또 무리고 아하.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나 하여튼 어려운 그런 싸움입니다. 네. 그럼 제가 좀 그냥 평범한 관객 입장에서 이 네. 부분을 조금 다시 여쭤보자면 이런 건가요? 예를 들어 자본이나 제작 입장에서 보는 영화는 딱딱 계산이 서고 요런 배우 요런 스토리면은 성공할 거니까 타산성 맞으니까 이거 하고 요거는 안 그런 것 같은데라면 아예 제작도 못 하고 시장에도 못 나오고 맞습니다. 그 사이 우리가 놓쳐버리고. 링에 올라서 볼 수도 없는 거죠. 아. 영화는 문자와는 다르거든요. 시나리오를 아무리 써도 뭐 설악산 갔다 온 얘기를 100장의 글로 써도 직접 가보는 것 하는 거하고 다르듯이 다르죠. 예. 그 감흥은 시나리오로서 다 판단할 수 없는데 네. 몇 가지 그런 분석 자료만 가지고 생각하면 거기에 이제 치우치고 그 전에 뭐가 유명했냐, 네. 어느 연기자가 티켓 박스가 있느냐 그런 거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진짜 좋은 작품 링 위에 올랐으면 아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영화도 묻혀버리고 마는 그러니까요. 경우가 생기죠. 네.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관객들이 보는 건데요. 예, 다양성이라는 그렇죠? 면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감독님 40년 인생을 조금 더 넓게 보자면 감독님의 선배분들 중엔 임권택 감독님, 신상옥 감독님 이런 분들 계시고 예. 후배분들은 박찬욱, 봉준호 감독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후배 감독님들을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좀 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하시겠습니까? 뛰어난 재능을 가진 감독들이죠. 네. 그리고 물론 과거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배 감독님들이 계셨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이 세계의 어떤 주목하는 영화의 추세가 네. 이제 한국한테 왔고 또 예전에는 서양인들의 눈에서 예. 또 미국 눈에서 영화를 판단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있는 그대로 한국적인 어떤 장점을 그대로 재능을 가감없이 인정해 주는 시대가 돼서 네. 그 특출난 재능이 있는 후배 감독들이 네. 세계 무대에 뛰어오를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아주 우수한 창의성과 또 이젠 시대가 뭐
김치 예전에 60, 80년대 김치 그런 외국인들이 뭐 냄새 난다고 하는데 그러게요. 지금 아주 그 좋은 음식으로 평가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한국에게 때가 온 것을 네. 우리 후배 감독들이 잘 맞춰서 해주는 게 되는 거죠. 네. 아니 감독님 모시고 더 많은 이야기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는 감독님 쓰신 책 영화의 길. 네. 네. 제가 읽어보고 예. 부족한 부분은 좀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예. 앞으로도 좋은 역할 계속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창호 감독님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